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4장 석재, 점토, 벽돌, 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가볍게 읽으면서 별표 있는 내용 보시고 그냥 대부분 다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그냥 계속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문제풀이 통해서 출제된 내용 정도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첫 번째 석재의 조직인데요. 한 번씩 필기에 출제됩니다. 전리란 암석 특유의 천연적으로 갈라진 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특유의 암석이 금을 가지고 있는 걸 전리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게 있습니다. 층리란 퇴적암이나 변성암, 우리가 퇴적암은 퇴적되었기 때문에 층이 생기잖아요. 퇴적할 당시의 지표면과 방향이 거의 평행한 전리를 뜻합니다. 성리란 평광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볼 수 있는 이거는 암석의 구성 조직이에요. 돌의 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갈라진 틈이 아니라 암석의 조직을 성리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편리란 변성암에 생기는 전리로서 방향이 불규칙하고 얇은 판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퇴적암에서는 층리죠. 변성암에서는 편리다. 그죠? 방향이 불규칙하고 얇은 판자 모양으로 갈라집니다. 성목인데요. 암석이 가장 쪼개지기 쉬운 면을 성목이다라고 합니다. 전리보다 불분명하지만 방향이 대체로 일치되어 있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재의 일반적인 성질입니다. 석재의 비중이 크다라는 건 무겁죠. 무거운 석재가 강도가 크다. 그죠? 공급률이 크다라는 건 구멍이 많은 거죠. 그럴수록 내화성이 커요. 열에는 불에는 잘 견딘다라는 거고요. 흡수율은 동결융해에 대한 내구성의 지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물을 잘 흡수할 때는 얼겠죠, 그죠? 동결융해에 대한 지표는 흡수율이다라는 거고요.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10분의 1에서 30분의 1이다. 다시 말하면 단단한 것일수록 압축 강도 크다 그랬고 자라는 나무는 인장 강도 컸죠.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의 10배에서 30배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필기에 나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석재의 화학적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산분을 많이 함유한 석재는 내산성이 큽니다. 규산이죠. 산성이 크다 기억하시고요. 석회분을 함유한 석재는 내산성이 적어요. 석회는 좀 무르고 약하죠. 그래서 내산성, 산에 견디는 성질이 적고 규산분은 내산성이 크다. 요거 한 번씩 나옵니다. 대리석하고요. 사무남은 내장재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서 외부의 외장재로는 불가능하고 대리석, 사무남, 내장재 사용합니다. 조항관물 중에서 장석하고 방해석은 산류의 침식을 쉽게 받아요. 그래서 산류를 취급하는 데는 사용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산류를 취급하는 곳의 바닥재는 황철광, 갈철광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나오고요. 이것도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재의 흡수율과 비중입니다. 그죠? 흡수율은 물을 얼마만큼 흡수하는가라는 건데요. 건조 공시체 무게, 건조 무게분의 침수 후의 무게 마이너스 건조 무게, 퍼센트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자체로는 암기가 안 되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또 기억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흡수율은 건조 무게분의 침수 후의 무게 마이너스 건조 무게 곱하기 100이다. 그죠? 자, 표면 건조 포화 상태 비중입니다. 자, 요거는 공시체의 침수 후 표면 건조 포화 상태 무게, 다시 말하면 침수 후 무게 마이너스 물속 무게죠. 분의 건조 무게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침수 후의 무게 마이너스 물속 무게분의 건조 무게라고 해서 표면 건조 포화 상태 비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재의 분류 및 종류인데요.
석질에 의한 분류입니다. 석질에 의해서 화성암계, 수성암계, 변성암계, 퇴적암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석재 성인에 의한 분류 한 번씩 나옵니다. 필기에 잘 나옵니다. 화성암계 한번 볼게요. 더 있지만 그래도 자주 나오는 것부터 암기해야지 종류를 다 기억하긴 힘드니까요. 제가 이걸 암기하는 방법을 화성의 현안은, 그죠? 현안은 강함이다. 화성은 강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암 할 때 화성의 현안은 현무암, 안산암입니다. 강암이다 할 때 화강암, 그죠? 이게 화성암의 종류가 되고요. 수성암의 종류입니다. 수성이는 아이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성이는 오늘 시험에서 4점을 받았어요. 점수를 100점 중에 4점 받았는데요. 혼날까봐 응석 부린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수성이는 4점 맞고 사암, 전파암, 응석 부림, 응회암, 석회암이 수성암의 종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변성암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변태, 우리가 저 사람 변태다 그러죠, 그죠? 대면이에요. 변태를 내 얼굴에 대면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변성암의 종류에는 변태할 때 테라조, 대면할 때 대리석, 성면이다 이렇게 요 분류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각의 특징들 한번 살펴봅니다. 화성암의 종류 특징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 화강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강암은 강하다, 그죠? 강하잖아요. 내구성이나 강도는 큽니다. 외관이 수려하여 내외장재, 튼튼하기 때문에 외장재, 내장재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체가 크고 작음에 따라 외관과 강도가 달라집니다. 구조재, 내외장재, 도로포장재, 콘크리트용 골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경도가 크다라는 건 단단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세밀한 조각에는 적당하지 않다. 조각은 자꾸 잘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단단하면 조각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한 조각에는 맞지 않고요. 자, 단단한 반면에 이것도 특징이죠. 그죠? 내화도는 낮아요. 열에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열을 받는 곳에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화강암의 내구연화는 75에서 200명 정도로 다른 석재에 비해서 비교적 수명이 길어요. 화강암은 조항광물의 종류에 따른 열 팽창 계수 차이로 인하여 열을 받았을 때 파괴되죠. 그래서 아까 내화도가 낮다라고 했던 부분 특징 되겠습니다. 화강암의 색상 한번 보겠습니다. 화강암은 전체적으로 밝은 회, 백색, 밝은 색을 띱니다. 근데 흑음모, 각섬석, 휘석, 요거는 검은색을 나타내요. 산화, 철을 포함하게 되면 미홍색을 띠고요. 색상은 요거 한 번씩 나오는데요. 장석에 의해 색상이 좌우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산암이죠, 그죠? 석질이 치밀합니다. 강도와 경도가 높고 단단하고 튼튼하다, 그죠? 내구성, 내화성도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재뿐만 아니라 바닥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안산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무암이죠. 입자가 잘거나 치밀하고요. 검은색이다 암회색, 좀 어두운 색을 띠는 게 현무암입니다. 석질이 치밀해서 토대석 석축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비교해 보면 화강암은 경도가 크기 때문에 세밀한 조각에는 못 썼고요. 강도나 탄탄했죠. 그래서 구조재, 내외장재, 도로, 포장재 이런 데 사용했습니다. 자, 안산암은 석질이 치밀해서 구조재, 바닥재 쓸 수 있습니다. 현무암은 토대석, 석축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용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성암의 종류인데요. 사암이죠. 경질사암은 외벽재, 경구조재, 연질사암은 연질이니까 연하니까 내장재 쓰입니다. 전파암이죠. 천연 슬레이트로서 지붕재로 쓰입니다. 요거 한 번씩 나옵니다. 전파암은 지붕재, 그죠? 외벽 마루에 쓰이고 숫돌 비석으로도 사용됩니다.
응애암입니다. 다공질,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내화도가 높기 때문에 특수 장식제, 경량골제, 내화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회암은요, 시멘트나 석회의 원료죠. 그죠? 그래서 석회암은 석질이 치밀하나 내화성이 부족합니다. 좀 연하잖아요. 그래서 석회암은 주성분이 열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에 열에 약한 성질이 있죠. 자, 다시 보자면 사암은 경질, 단단한 사암은 외벽재, 경구조재, 연질 사암은 내장재 쓰입니다. 전파암은 천연 슬레이트로 지붕재 사용됩니다. 응애암은 다공질, 내화도가 높아서 특수 장식재나 경량골재나 내화재 사용됩니다. 석회암은 시멘트 석회 원료고요. 자, 열에 약하고 내화성이 부족하다. 자, 그 다음에 변성암의 종류 넘어가겠습니다. 대리석이죠. 요거는 석회암이 변화되어서 결정화된 것이고 치밀하고 견고합니다. 대리석은 열하고 산에 약해요. 하지만 광택이 있고 외관이 아름다워서 실내 장식재, 조각재로 대리석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석면입니다. 자, 석류상을 띠는 규삼염 광물의 일종이고요. 단열재, 보온재, 내화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지만 요즘은 석면이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인체 유해성으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라조 시험에 잘 나와요. 대리석을 종석으로 한 인조석의 일종입니다. 자, 테라조판은 부순골재, 안료, 시멘트를 혼합한 콘크리트로 성형하고 경화한 후에 표면을 연마, 갈아낸다는 거죠. 광택을 내어서 마무리한 판재 제품, 판상 제품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대리석은 열하고 산에 약하지만 광택나고 아름다워서 실내 장식재, 조각재 사용합니다. 석면은 단열재, 보온재, 내화재로 사용되지만 인체 유해성으로 사용이 규제되었습니다. 테라조는 대리석을 종석으로 한 인조석의 일종이다. 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석재 종류와 용도. 그 중에서요, 자, 계속 반복되지만 용도는 한 번씩 필기 잘 나옵니다. 화산암은 경량, 화산암은 경량, 가벼운 골재입니다. 화강암은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콘크리트용 골재나 외장재 사용됩니다. 대리석은 조각재, 내장재, 실내 장식재 사용되죠. 응애암은 고온 로, 그죠? 뜨거운 열에 견디는 로의 재료, 특수 장식재, 경량골재, 열에 강해서 내화재 사용되고요. 전파암 지붕재로 사용됩니다. 사문암은 암녹색 바탕에 흑백색의 아름다운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암녹색을 띠고 흑백색의 아름다운 무늬 있는 게 사문암이고요. 사문암은 아름답구나 기억하시고요. 외장재보다는 내장 마감용 석재, 아름답기 때문에 실내 장식용, 대리석용 석재로 이용됩니다. 석회암은 아까도 했지만 시멘트, 석회 원료가 됩니다. 현무암은 토대석, 석축으로 사용됩니다. 석면은 단열재, 보온재, 내화재죠. 하지만 인체 유해성으로 사용 규제되고 있습니다. 감남석은 크롬 철광으로 된 흑록색의 치밀한 석질의 화성암인데요. 건축 장식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용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정석이죠. 이것도 한 번씩 필기 나오는데요. X선 차단 콘크리트용 골재 중정석이 되겠습니다. 트레버틴도 한 번씩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대리석 일종의 석회암입니다. 석질은 불균이라고 다공질이고요. 황갈색 반문이 있고요. 탄산석회를 포함한 물에서 침전 생성됩니다. 바닥재, 벽재, 테이블 상단 등의 내장재 사용됩니다. 용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재 시공인데요. 석재를 시공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석재는 중량이 크고 무겁죠. 그래서 운반의 제한이 따르죠. 운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석재는 최대치를 정한다. 최대 치수를 정하는 게 좋고요. 자, 요거 잘 나옵니다. 압축 응력을 받는 곳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휘임이나 인장 강도가 아주 약해요.
압축 강도 가장 강하기 때문에 압축 응력을 받는 곳에만 사용합니다. 제가 단단한 건 압축 강도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되도록 흡수율이 낮은 석재 사용해야 되고요. 가구 긴 시에 예각은 날카로운 각이죠. 뾰족한 거를 뜻해요. 피하는 게 좋겠죠. 1m 이상 되는 석재, 이렇게 1m 이상,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니까 부피가 큰 건 무겁겠지요. 이런 건 높은 곳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말인데요. 중량이 큰 것은 높은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외벽, 특히 콘크리트, 표면 첨부용 석재는 경석을 사용. 콘크리트 표면에 붙이는 석재는 경석, 가벼운 거 써야 돼요. 행여나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사고 날 수 있겠죠, 그죠? 자, 동일한 건축물에는 동일한 석재로 시공합니다. 같은 질의 석재로 마감하고요. 석재를 구조재로 사용할 때는 직압력재로 사용, 그죠? 직접 수직으로 내려오는 힘이죠. 그래서 직압력재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내화도가 필요한 곳에는 열에 강한 거 쓰고요. 조각용은 너무 연한 것도 안 되고 너무 굳은 것은 조각하기 힘들어지겠습니다. 곤란합니다. 자, 요거는 가볍게 읽고 지나갈게요. 석재를 표면 마무리하는 방법인데요. 혹두기는 우리가 혹 떼어낸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런 걸 잘라내는 거예요. 자, 원석의 상부와 측면에서 쐐기를 박아 쪼갠 다음 쇠망치나 날매로 표면을 다듬는 수준의 거친 마무리. 그러니까 잔다듬, 아주 굉장히 세밀한 게 아니라 그냥 툭툭 혹만 떼어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으로 우리 쪼아낸다라고 하죠. 정다듬인데요. 혹두기 상태의 표면을 정으로 쪼아내어 표면을 다듬는 방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도드락 다듬인데요. 정다듬한 표면을 도드락 망치로 마무리하여 표면을 정다듬보다는 좀 더 평활하게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잔다듬이죠. 연질의 석재를 다듬을 때 쓰는 방법으로 양날망치로 일정 방향으로 찍어서 다듬는 돌 표면 마무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볍게 한번 읽고 지나가는 수준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백화현상이다. 그죠? 백화현상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백화란 시멘트 벽돌이나 타일이나 석재 등의 표면에 하얀색, 백색 가루가 생긴다 해서 백화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백화현상은 시멘트 중에 수산화칼슘, 그죠? 자, 앞에서 우리 콘크리트, 시멘트에서도 나왔죠. 수산화칼슘이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만나서 이산화탄소 CO2잖아요. 예. 그래서 탄화칼슘을 만드는 게 우리 콘크리트에서 중성화 현상이었죠. 그런데 수산화칼슘이 공기 중 탄산가스와 반응해서 하얀색 가루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백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석재에서 백화 현상의 원인 볼게요. 석재는 대부분 물이 원인이에요. 빗물 처리가 불충분할 때 줄눈이라는 건 줄눈을 똑바로 발라야 줄눈 속으로, 석재 속으로 물이 안 들어가죠. 줄눈이 불충분할 때, 줄눈은 우리가 왜 타일이나 석재를 바르고 나면 하얀색 시멘트를 채우잖아요. 바로 줄눈이죠. 그죠? 석재 배면으로부터 누수, 물이 새었을 때 마감 재료의 화학적 반응 등이 백화 현상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석재를 붙임하는 공법은 세부적인 것보다는요, 이렇게 조금 구분하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식 공법은 물을 쓰는 거죠. 모르타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멘트를 물하고 섞어서 개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물기가 들어가는 건 습식 공법이에요. 건식 공법은 물이 없죠.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습식 공법에는 온사춘 공법과 줄띠사춘 공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식은 모르타르 쓰지 않고 앵커로 긴결하는 앵커 긴결 공법, 강제 트러스로 지지하는 강제 트러스 지지 공법, GPC 공법, 이렇게 세 가지는 건식 공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 구분하는 정도 한번 보시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습식이다라는 건 구조체와 석재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 철물과 모르타르를 채워서
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온사춤 공법은 온통사춤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석재를 일단 연결 철물로 고정을 하고요. 뒷벽과 사이에 온통사춤 모르타르를 다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줄띠사춤은 석재를 연결 철물로 고정을 하고 가로 줄눈에만 줄띠 모양으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우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식공법은 모르타르가 없다 그랬죠. 구조체와 석재 사이를 연결하는 철물로만 고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앵커 긴결공법은 모르타르를 충전하지 않아요. 앵커나 너트나 볼트나 와셔 등의 긴결 철물로만 석재를 고정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동절기에도 시공이 가능하겠죠. 기온에 영향을 안 받죠, 그죠? 공기 단축되고요. 백화 현상 방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 트러스 지지 공법이 있는데요. 구조체에 강제 트러스를 설치해서 석재를 그 위에 트러스를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 위에 석재를 딱 올려서 이렇게 지지하는 거고요. GPC 공법은 강제 트러스 대신에 석재와 콘크리트를 일체화시킨 대형 콘크리트 패널을 만들어서 그 일체화시킨 패널을 연결 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석공사에서 대리석 붙이기입니다. 대리석은 외장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리석은 내장용으로만 사용해야 되고요. 붙이기 연결 철물은 황동 쇠선을 사용하고요. 대리석 붙이기 최하단은 충격에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충진제, 파손 안 되게 충진제 넣어주고요. 대리석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붙이면 시멘트 모르타르로 붙일 때 알칼리 성분 때문에 변색 오염될 수 있는 특징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고보드 시공.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고보드 시공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돌 쌓는 방법 한번 볼게요. 허튼층 쌓기라고도 하고 완자 쌓기라고 하는데요. 필기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면이 네모진 두세 가지 높이의 돌을 수평 줄눈이 부분적으로만 연속되게 쌓는다. 그죠? 수평 줄눈이 계속 연속되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연속돼요. 그래서 수평 줄눈이 여기까지 연속되었죠. 여긴 연속 안 되고 여기 또 연속되고 연속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연속되게 쌓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로줄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상하 세로줄눈이 통하게 쌓는, 전부가 통하게 쌓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이렇게 통해요. 또 통하지만 여기도 안 통하고, 그죠? 옆으로도 일부 연결되고 밑으로도 일부 연결되게 쌓는 요거를 허튼층 쌓기 또는 완자 쌓기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층지어 쌓기, 성층 쌓기, 이름만 들어도 층으로 쌓는 거죠, 그죠? 막돌이나 둥근돌 등을 중간켜에서는 흐트러지게 쌓고 두세 켜마다 수평 줄눈이 일직선으로 연속되게 쌓는다 했는데요. 그림이 쉽겠죠, 그죠? 중간에는 이게 꼭 안 맞아도 흐트러지게 이렇게 쌓아놓고요. 한 두세 층에 여기는 연결이 안 되죠? 연결 안 되죠? 두세 층마다 수평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그죠? 중간에는 흐트러지게 쌓아놓고 두세 층마다 층을 맞추어 쌓는 걸 층지어 쌓기, 성층 쌓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석축 쌓기 공법이죠, 그죠? 매 쌓기, 찰 쌓기, 건 쌓기, 맞춤면 찰 쌓기, 견칫돌 쌓기, 점층 자연석 쌓기, 엇갈림 쌓기, 이런 건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기에 출제가 되어서 이게 품질 시험 종류는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이제 출제되는 것만 조금 실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석재의 품질 시험은 일단은 비중 시험, 비중이 클수록 강도가 크다 그랬죠. 흡수율 시험, 물이 흡수되면 백화 현상 생깁니다. 압축 강도 시험, 석재는 압축 강도가 가장 크다 그랬죠. 비중, 흡수율, 압축 강도 시험을 한다. 한번 봐두시고요. 자, 점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토의 일반 성질, 필기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양질의 점토는 물을 흡수하여 가소성을 나타낸다. 가소성은 모양이 변형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토, 찰흙을요. 좋은 찰흙은 모양이 잘 만들어지죠. 그런 성질 되겠습니다. 점토 입자가 어떠할수록 미세할수록 가소성은 좋아진다. 모양이 잘 만들어진다. 필기 한 번씩 나옵니다. 점토의 주성분은 실리카와 알루미나입니다. 인장 강도는 점토의 조직에 관계하며 입자의 크기가 큰 영향을 준다. 그죠? 그래서 인장 강도는 점토 입자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역시나 이거 잘 나오는데요. 굳어서 단단한 거는 인장 강도보다 압축 강도 크다 그랬죠. 그래서 역시나 점토도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의 5배 정도로 압축 강도가 큽니다. 자, 이것도 하면 색상 묻는 것도 잘 나오는데요. 점토 제품의 색상은 철산화물이나 석회물질, 망관화합물, 소성 온도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자, 소성 색깔은 석회물질이 많으면 황색, 석회는 황색입니다. 철산화물이 많으면 적색, 철은 녹슬면 빨개지죠. 그래서 석회는 황색, 철산화물은 적색을 띈다.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사질 점토는 젓갈색으로 내화성이 부족하고 보통 벽돌, 기와 토관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자토는 순백색이고요. 내화성이 우수하고 가소성은 조금 부족합니다. 석기 점토는 유색의 견고하고 치밀한 구조로 내화도가 높고 가소성이 있고요. 석회질 점토는 백색이고 용해되기 쉽다. 그죠? 자, Fe2O3가 산화철이죠. 성분이 많으면 건조 수축이 커지고 고급 도자기 원료로 부적합하게 되고요. 요거 잘 나옵니다. 점토 제품에서 SK 번호가 있는데요. 요거는 소성 온도를 나타내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토의 소성 온도는 점토 성분이나 제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토를 소성하면 모양을 만든다는 거죠. 용적, 비중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소성해서 점토를 구우면 강해지잖아요. 강도가 현저히 증대되게 됩니다. 점토를 가공 소성하여 냉각하면 금속성의 강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토를 소성해서 이게 구워서 냉각시키면 강해지죠, 그죠?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점토의 물리적인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점토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5배 정도로 압축 강도가 크다. 좀 전에 나왔죠. 양질의 점토일수록 가소성이 좋다. 모양이 잘 만들어 변형됩니다. 순수한 점토일수록 용융점이 높고 강도가 큽니다. 점토의 비중은 불순 점토일수록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불순 점토가 비중이 크고 알루미나분이 많으면 비중은 작아집니다. 자, 그 다음 점토의 종류별 특성과 용도 한번 볼게요. 이건 좀 가볍게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네. 자, 석회질 점토 돌구죠. 백색이며 용해되기 쉽고 연질 도기의 원료로 쓰입니다. 사질 점토는 젓갈색이고요. 내화성이 낮아서 보통의 벽돌이나 기와나 토관의 원료로 쓰입니다. 자토는 백색인데요. 내화성이 우수하고 가소성이 부족합니다. 도자기 원료로 쓰이고요. 석기 점토는 유색의 치밀한 구조로 내화도가 높고 가소성이 있어서 유색 도기 원료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점토 제품 원료와 역할 요거 한번 봐주고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온도 한번 볼게요. 점토 소성 제품의 종류 및 특성인데요. 소성하는 온도죠. 토기, 도기, 석기, 자기가 가장 높은 온도로 소성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토기는 벽돌, 기와 토관, 도기는 타일, 테라코타, 위생도기, 석기는 타일, 벽돌, 도관, 테라코타, 가장 높은 온도로 소성하는 자기는 타일이나 위생도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점토 소성 제품에 이번에는 흡수성 볼게요. 흡수성이 제일 큰 거, 안 좋은 거죠. 토도 석자순입니다. 토기, 도기, 석기, 자기가 흡수성이 제일 없어요. 그래서 도자기 우리 사용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점토 소성 제품의 특징인데요. 내열성, 전기 절연성이 우수합니다. 화학적 저항성, 내우성이 우수하고요. 백화 현상이 역시나 점토 소성 제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도가 낮으면 흡수성도 크게 돼요. 그래서 강도가 강해야 흡수성도 낮다는 게 되겠죠. 점토 소성 제품 종류에는 도기, 토기, 석기, 자기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점토 제품도 백화, 아까 석기도 백화가 있었잖아요. 벽돌을 접착하는 이제 점토도 벽돌로 모르타르로 붙이잖아요. 모르타르 석회분이 빗물에 석회석이 그죠? 알칼리 성분이 빗물에 유출된 경우에 수산화 칼슘이 공기 중에 탄산가스 CO2죠, 그죠? 또는 벽돌의 유황 성분과 결합해서 하얀색의 가루가 생기는 현상이 점토 제품에서 백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화 현상을 방지하는 대책 한번 볼게요. 물이 흡수가 된다면 백화가 잘 생기니까 흡수율이 작은 벽돌이나 타일 사용합니다. 역시나 벽돌이나 줄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고요. 줄눈 모르타르의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합니다. 그 시멘트가 많으면 물도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수용성 염류가 적은 소재를 사용한다. 그죠? 자, 소재라는 건 재료로 사용하는 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토에서 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흡수율이 작은 벽돌이나 타일 쓰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고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하고 수용성 염류가 적은 소재를 사용한다. 기억하고요. 자, 벽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점토 벽돌입니다. 점토, 고룡토 등을 원료로 하여서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켜 만든 벽돌을 뜻하고요. 점토 속성 벽돌에서 적색은 원료의 산화철 성분에서 산화철 때문에 적색을 띠게 됩니다. 잘 구워진 것일수록 색이 매우 짙게 되고 두드리면 맑은 소리, 청음이 나고 치수가 작아지게 됩니다. 점토벽돌 종류는 내화벽돌, 특수벽돌, 경량벽돌, 보통벽돌이 있겠습니다. 자, 점토벽돌의 종류인데요. 이거는 스스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자주 나오진 않는 내용입니다. 자, 점토벽돌의 모양이다. 그죠? 일반형이고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게 유공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요거는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점토벽돌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흡수율이 10% 이하, 2종은 15% 이하입니다. 1종의 압축 강도는 24.5 단위는 메가파스칼 이상,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2종은 14.7 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1종부터 외워볼게요. 1종 점토벽돌은 흡수율은 10% 이하, 압축 강도는 24.5 메가파스칼 이상이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2개니까 더 자주 나오겠죠? 꼭 암기해야 한다. 그죠? 점토벽돌의 치수와 호용차인데요. 치수는 190, 90, 57이 있고 230, 90, 57이 있고 뒤에 건 똑같죠? 290, 90, 57이 아니라 48입니다. 그죠? 190, 90, 57, 230, 90, 57, 290, 90, 48이다. 그죠? 자, 그래서요, 호용차는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아니라 5.0, 3.0, 플러스 마이너스 2.5에 허용차가 허용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일단은 허용차보다는 위에 규격, 치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점토벽돌의 성능 시험 방법, 그죠? 겉모양, 압축 강도, 치수, 흡수율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치수하고요, 흡수율하고 압축 강도와 겉모양을 점토벽돌에서는 성능 시험에서 본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보통 벽돌의 종류에는 과소품 벽돌, 소벽돌, 그 다음 변색 벽돌, 그죠? 요거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량 벽돌에도 중공 벽돌이 있고 다공 벽돌이 있습니다.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 벽돌이 한 번씩 시험에는 요게 나옵니다.
포도벽돌인데요. 요거는 우리 도로를 걸어가다 보면은 깔아놓은 벽돌이 포도벽돌이에요. 도로나 마루 바닥에 까는 두꺼운 벽돌이다.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원료를 연화토 등을 쓰고 식염유로 시유 소성한 벽돌인데요. 이렇게 도로나 마루 바닥에 깔려면 경질, 단단하겠죠. 흡수성이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꺼워서 도로, 복도, 창고, 공장의 바닥에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도로 가실 때 벽돌 보면 요거는 포도벽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화 벽돌은 내화니까 불에 견디는 성질이 있는 거죠. 내화 점토로 만든 벽돌로 고온의 보일러의 내부, 굴뚝, 화로 등에 사용되는 게 내화 벽돌이 되겠습니다. 내화 벽돌의 주 원료 광물은 납석이 되겠습니다. 내화 벽돌의 종류에 따라서 내화 모르타르도 반드시 내화 벽돌과 내화 모르타르는 동질의 것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내화 벽돌의 내화도는 아까 내화도가 SK 번호로 나타낸다 그랬죠. 26번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화 온도가 한 1500에서 2000도씨 이상이 되고요. 보통 벽돌의 내화도 800도보다 훨씬 높은 게 내화 벽돌이다. 그죠? 자, 그래서 내화도는 제게르콘 번호, SK 번호를 붙여서 사용한다. 자, 그 다음 2형 벽돌이죠. 2형이라는 거 형태가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치 벽돌, 원형 벽돌을 쌓는 데 쓰이는 원형 벽돌과 같이 형상 치수가 규격에서 정한 바와 다른 벽돌로서 특수한 구조체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합니다. 오지벽돌 또는 유약벽돌인데요. 벽돌의 한 면을 오지물을 칠해서 구운 치장벽돌, 그죠? 장식용 벽돌이 되겠습니다. 검정벽돌은 불완전 연소로 소성해서 검게 된 벽돌을 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벽돌하고 내화벽돌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점토 제품의 테라코타 한 번씩 출제됩니다. 점토를 구워서 만든 점토 제품인데요. 건축 구조용 장식용으로 사용됩니다. 석재보다 가볍고 화강암보다 내화도가 높고 대리석보다 풍화에 강합니다. 압축 강도는 화강암의 한 2분의 1 정도가 되고요. 주로 석기질 점토나 상당히 철분이 많은 점토를 원료로 사용하고 건축물에 패러핏이나 주두 등의 장식에 사용되는 공동의 대형 점토 제품이다. 그죠? 그래서 테라코타는 점토를 구워 만든 점토 제품인데 건축 구조용 장식용으로 쓰이고 건축물의 패러핏이나 주두 장식 또는 대형 점토 제품에 사용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입니다. 양질의 도토나 장석분을 원료로 하고요. 흡수율이 1% 이하로 거의 흡수율이 없죠. 그죠? 소송 온도는 약 1230에서 1460도씨로 점토 제품 중에서 소송 온도가 가장 높았죠. 모자이크 타일이나 위생 도기에 사용이 된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인데요. 우리가 흔히 도자기 사용하는 도자기 제품이죠. 불에 구운 돌을 세라믹이다라고 합니다. 열과 냉각 등으로 굳어진 비금속을 뜻하고요. 세라믹 제품에는 도자기, 벽돌, 타일 등이 있습니다. 자, 내열성, 화학 저항성이 우수하고 단단하고 압축 강도도 높고 전기 저연성이 있고 가공이 어렵고 높은 치성. 우리 세라믹이죠. 제품 잘 깨지죠. 깨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LC는요. 앞에서 경량기포 콘크리트다라고 우리 배웠죠. 벽돌에 기포를 넣어서 경량화시킨 제품이 되겠습니다. 기포를 넣어서 경량화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량, 단열성, 시공성이 매우 우수하고요. 내화성이 크고 차음성 우수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흡수성이 크다. 그죠? 기포가 있기 때문에 표면 마모가 쉽고 강도가 크지 않아서 외벽이나 구조재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원료는 규산질, 석회질 원료고요. 기포제, 발포제를 첨가해서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샤모트 벽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점토기화에는 소소와 훈소와 사유와 오지기화 있습니다. 이것도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뭐 타일은 가정에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점토나 암석 분말을 속성하여 만든 박판 제품으로 얇은 판이다. 그죠? 두께 약 5mm의 제품이고요. 타일 종류에는 내장에 쓰는 내장 타일, 외부의 외장 타일, 바닥 타일, 모자이크 타일로 구성됩니다. 자, 흡수율에 따라서, 그죠? 자기질, 석기질, 도기질로 구분되는데요. 자기질 타일, 석기질 타일, 도기질 타일 구분하는, 기준은 흡수율이다. 그죠? 내장 타일, 모자이크 타일은 건식 제법을 쓰고요. 외장 타일과 바닥 타일은 습식, 보통은 모르타르로 붙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식 제법이 습식 제법에 비해서 타일 치수 정밀도가 높아지죠. 아무래도 모르타르 쓰면은 타일 차지하는 게 공간 좀 더 차지해서 치수가 정확하진 않게 됩니다. 타일도 백화 현상이 있다, 그죠? 수산화 석회와 공기 중 탄산가스 CO2가 반응해서 하얀색 가루를 만드는 게 역시나 백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타일의 제법 한번 읽어보시고요. 타일 백화 현상 좀 전에 했죠, 그죠? 타일 뒷면에 물이 스며들면 시멘트 속의 수산화 석회가 공기 중에 탄산가스 CO2와 만나서 탄산 칼슘이죠, 그죠? 석회석을 생성해서 타일면을 희게 오염시키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함께 별표 쳤는 내용 정도 조금 암기하시고요. 또 예상 문제 풀어보면서 내용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조금 가볍게 공부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암기할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암기를 안 해놓으면 또 문제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별표 내용 정도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